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엊그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데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예, 그래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을 지금 단식하는 분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위원님을 빼면 지금 방통위원이 딱 2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이 지금 의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일단 그 의결 정족수에는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5인 체제고 상임위원이 이제 위원장, 대통령 임명하는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일단은 쫓아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명으로 지금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5명에서 다수결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3명이 남으면 중요한 사안은 5명이 있을 때 그 협의해서 합의하라라는 게 방통위 정신인데 지금 파행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입맛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3명이 아니라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이 의결에 참여를 안 하면 2명이 의결하는 거죠. 2명이 의결해도 된다는 게 지금 사무처의 해석인데 사실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하면 제적위원회 과반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에 그러니까 과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방통위 내에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일단은 지난 6월 5일 날 용산에서 이 권고안을 분리징수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하라. 그 권고안을 6월 5일 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접수한 거는 6월 12일입니다. 그 권고안의 내용은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유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2가지 권고안이 왔는데 전자관계법령 개정안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공적 책임을 이행 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공영방송의 유상은 추락하는 거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졸속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는 국민들에게 마치 수신료가 폐지되는 것인 양 호도해서 여론 몰이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의무로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지금처럼 편리한 방식으로 내느냐 아니면은 분리해서 이 징수하는 비용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걷느냐 이 차이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분리징수가 결정됐으니까 시행에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그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신료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거게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야 되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징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징수를 3,900명이 이제 직접 징수를 하고요. 그 징수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4,600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검침을 하는 분이 지금 담당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통합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직접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직접 징수하는 인원은 필요 없는 거고 KBS에서는 160명의 인력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랑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행령으로는 협업을 하지 말고 하지 않고 KBS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징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재 6천억을 걷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거라면 KBS에서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천억도 제대로 못 걷는다.
그래서 공중으로 4천억이 다 버려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종이도 다시 찍어야 되죠. 이제 품팔이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충분한 협의를 하면 사실은 제도를 바꿀 수가 없을 때가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서 지금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이게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논의가? 예, 검토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원안으로 하겠다. 아, 그래요? 의견 진술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김효재 위원장의 소위 마카파식 그 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 KBS하고 EBS잖아요. 그러면 네, 두 방송사의 의견 진술은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는 기회 필요 없다는 게 또 김효재 위원장의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다 안 들은 거예요, 의견을? 진술을? 네, 안 듣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으로 가름한다. 시행령은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속도를 엄청 내고 있는 건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통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졸속으로 해서 용산으로 옮겨서 불편함과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공영방송이 지금 통합징수를 제도로서 정착시킨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4년도에 국민들의 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통합징수로 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해라. 즉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KBS나 EBS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지 마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공영방송 KBS, EBS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MBC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체 진단이 나온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그 시행령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통합징수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시행령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당장 없애면 그러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이 수신료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통합징수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방송법이 재원 마련을 이제 그 수신료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저께 국회의장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방송법을 흔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KBS와 그다음에 방송 현업 종사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있는 결정이 난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른 통합징수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라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뭐 얼마 안 걸려서 일단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주는데 헌재도 그렇게 빨리 하나요? 그러니까 기각의 경우는 좀 빨리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심대한 그 타격을 받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조속한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재허가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절차법에 따라서 KBS 1과 KBS 2가 공적 책임을 다했냐, 공정하게 방송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재허가 과정에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는 2024년 12월까지 그 재허가 기간을
내줬고요. KBS2는 올해 이제 재허가 대상이 됩니다. 아, 올해? 그러면 그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방송을 공적 책임을 다했냐, 경영에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재난 방송을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소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이 이제 목전에 있는 거고 KBS 이런 상업방송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신료 문제를 이렇게 흔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과 관련해서 엊그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ETV 폐지를 주장을 했잖아요. 이 폐지라는 게 그러면 올해 말에 어떤 결론이 나오길 재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보면 누가 더 과격한 주장을 하느냐, 누가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느냐를 경쟁하는 것 같은데요. 이 폐지를 그렇게 의원들 몇 분이서 폐지 주장을 한다고 KBS가 폐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재허가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를 마련을 했고 그것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몇몇 분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몫입니다. 아, 이거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만약 그렇습니다. ETV를 폐지한다면? 네네. 그러면 재허가 승인을 안 내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허가 승인은 안 내줄 수가 없고요. 재허가는 예를 들어서 650점 미만의 경우는 방송사를 폐지 또는 조건부 재허가인데요. 그 폐지의 경우는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6개월 영업 정지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3개월 하거나 또는 광고를 제한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은 650점 미만의 경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ETV를 민영화하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방송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시행령으로 고쳐서 뭔가 편법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법을 고쳐야 되는데 현재 여당, 야당 구조가 여소야대 구조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김희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